한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보낸 시간을 되돌아 복기를 해보면 한국 정치판이 원래 이런가 하는 감정을 가졌을 법해 보입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그런 감정을 가졌을 법합니다. 김종인 파동으로 수십 일을 보내더니 여기에 덧붙여 이제는 이준석마저 파업을 하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하지만 이런 일은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급기야 나 아니면 이번 선거 져, 내 방식대로 안 하면 이번 선거는 지는 거야, 이런 얘기가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두 사람을 다시 붙잡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주변의 사람들도 이 두 사람 내치면 이번 선거 집니다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선거 초년생인 후보를 놓고 신랑 달기와 군기 잡기가 한참 벌어졌던 시간대였다 하겠습니다. 대개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슴프레하게 공중에 붕 떠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때론 재떨이들이 날아다니고 해도 이게 다 선거 치르는 묘미로구나 하는 게 보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당 선거와 여당 선거는 역대로 확연히 달라서 선거를 치를 때에는 여당으로 치렀으면 하고 당선되면 야당 의원 했으면 한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야당으로 당선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다운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냉정히 말하여 수도권 일대이고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은 선거를 해본 일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약 30여 년간 계속된 나라입니다. 작대기만 갖다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예선이 곧 선거라 해야 하고, 이런 지역 출신들은 정확히 제대로 된 선거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또 달라서 당내에서 최고의 정치인들이 입후보하는 게 그간의 당연한 통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여당 후보는 선거를 과거에 크던 작던 자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후보가 되었는데 만에 야당에선 선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후보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전문 브로커들이 달려붙기 참으로 좋은 환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회장인데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다, 내가 당신을 당선시켜 줄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달라붙으면 후보는 이런 사람 내치기가 어려운 것이 선거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 브로커가 요구하는 대우와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잘 안 맞아서 파국으로 끝나는 일이 보통이고, 이 때문에 심지어는 쇠고랑까지 후보가 차야 하는 일도 과거엔 많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서는 당선만 시켜준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하는 얘기가 또 유명한 얘기입니다. 고소판과 선거판에 2등은 필요 없다 하는 얘기도 또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세상에 누가 후보가 된들 2등하는 선거를 목표로 하는 후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하고도 손잡고 이기려고 극매질을 치지만 선거라는 경기장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권투링과 비슷해 총체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승리가 어렵다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간혹 하늘을 낸 후보가 있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스스로 무너져 이기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살골 많이 넣는 상대방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선거에서는 만에 하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행운을 기대하다간 선거는 실패로 끝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당은 선거 전문 기획가들이 방대한 예산을 갖고 작전을 수행하듯 하는 반면 야당은 상당한 선거구에서 돌팔매로 권력과 싸우는 운에 기대는 선거를 치르는 게 보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권 교체의 국민적 염원이 엄청나지만 이 선거의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인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과거 양김의 민주화 투쟁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과거 양김만 합니까? 그때도 이 두 지도자가 이끄는 민취업 세력이 당연히 군정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염원은 다 산산이 날아가고 다시 황량한 벌판에 선 느낌.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살아야 하는 그 허무함, 그 황당함. 이렇게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이 정치 초보생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끔 그렇게 판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윤석열에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판을 읽는 노련한 경험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홍보물을 잘 만듭니까? 언론 환경이 도와주길 합니까? 선관위, 심판이 공정하길 합니까?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할 자신의 정치 세력이 있길 합니까?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거기에다 애초부터 경기장 자체도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야당 후보 올라오라 하고 있으니 그 누가 올라간들 이런 경기장에서 선거가 되겠습니까? 과거 전체 투표자의 2~3%에 해당하던 군경 부재자는 모두 여당 몰표로 조작해 가져갔었는데 이번엔 그 수치가 자그마치 40%까지 부재자를 만들어 놨으니 이런 제도 그대로 놔두고 선거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국 곳곳에서 아우성치며 시민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다 오불관원하고 있으니 아예 날 잡아잡슈 하고들 있는데 이러니 선거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꿈들 깨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같이 프로기사들이 바둑을 두는데 흙으로 먼저 두는 사람이 선착의 이익 때문에 덤으로 공짜라는 것으로 6곱 반을 먼저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바둑판이 공평하게 게임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당과 야당이 선거를 치면 여당이 야당에게 덤을 줘야 맞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야 상식인데 여당이 야당에게 덤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선거제도 구석구석에 부정한 표들을 숨겨놓고 있으니 이래갖고 공정한 선거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 역대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당 후보표가 최소한도 10% 정도는
먼저 먹고 들어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선거들을 치러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옆에 이 모든 여당의 선거 조작을 깨부술 특별한 전략가라고 하는 김종인 할아버지가 진두지휘를 한다고 하고, 자기 선거도 나갈 때마다 깨지고 대선은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러나 제갈 공명과 같은 비책 요술방망이 금낭 주머니를 갖고 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방통인지 사마이인지 제갈 공명인지 하는 하버드대를 나온 전산기술자 이준석 대표가 방송 홍보 미디어들을 총괄한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말 세계사적인 흥미거리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하늘이 도와서 진짜 제골공명 같은 두 사람을 하늘이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사기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허망한 일로 끝나게 될 것인지, 이제 그 판가름이 날 시간도 90여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당 선거 총괄 기획자라면 이 시대 최고의 책략가인 김종인인가 이준석 같은 그런 두 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천금 만금을 줘서라도 여당 선거 총지휘자로 스카우트를 했을 텐데, 정권 연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